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7월 27일 화요일 아침이 뜨겁게 밝았습니다. 자, 이제 한 10일만 더 참자고요. 한 10일 더 참으면 8월 첫 주만 지나면 이 더위가 가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오늘 보니까 6시 때는 그나마 조금 바람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 관리 잘 하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저는 얼마나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야, 이게 전 세계적인 패닉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유럽 시장 개장하자마자는 뚝뚝 떨어져서 시작했고, 미국도 개장은 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역시나 미국은 미국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이러고 살짝 접어주고 오히려 종가는 고가로 끝내는 그런 힘을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종가가 고가로 끝나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한 데에는 역시나 기술주들의 실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기술주는 바로 테슬라였고요. 테슬라가 역시 이미 그 판매 대수, 2분기 판매 대수에서 확인이 되었다시피 양호한 실적을 나타내면서 주가 지수가 2% 상승, 그리고 혼자만 오른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도 쇄신을 해주었고, 장 마감 이후에도 1%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 상승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중국 관련 기업들은 아주 폭락을 했는데요. 이미 잘 알려진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전일 하락폭 상위에 포함된 기업들 중에는 중국의 교육 관련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뉴 오리엔탈 에듀케이션, 탈 에듀케이션, 가오투 테크 에듀 등 이런 주식들 주가가 20-30%씩 빠지면서 큰 폭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근데 보면서 야,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 정말 많이 상장을 했구나. 진짜 많이 상장했구나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의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텐센트가 무려 10% 빠졌고요. 알리바바 7% 폭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디디 추싱은 20%씩 막 폭락을 하다가 10달러에서 8달러까지 폭락을 한 이후에 추가 폭락은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즌이잖아요.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 88%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데요. 지금 88%. 그럼 예상을 다 잘못한 거야? 아니,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예상보다 이렇게 80% 이상 양호한 실적을 보여준 거는 2009년도부터 이런 통계들이 집계되었는데 그 이후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실적이 원천이죠. 이게 오리진 아닙니까? 이게 오리진이니까, 오리진이 좋으면 다른 것들은 그냥 다 치고 무찌르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역시나 기업의 실적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어제가 지난 주말처럼 한번 세게 치고 나가면 추가적으로 세게 치고 나가는 힘은 조금 약해졌다. 그러니까 테슬라 발표 있고 내일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서 아마존인가를 제외하고 4개 업체들이 전부 다 실적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미 지난 주말에 워낙 많이 올라서인지 이 빅테크 업체들의 상승폭은 조금 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애플이 0.29% 올랐고, 아마존은 1.1%, 마이크로소프트 0.21% 떨어졌고, 알파벳은 0.77 오르고, 페이스북은 0.72% 상승하면서 마감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테슬라 실적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실적은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순이익이 1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11억 4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은 1.45달러인데요. 예상치는 98센트, 0.98달러였기 때문에 예상치 대비 거의 50% 이상의 그 이익이 증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슬라와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을 안 볼 수가 없는데
지난 이제 6월달 지금 테슬라 상황들을 보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중국이 어제 이제 그 저녁 연합인포맥스에서도 중국에 대한 특별 좌담 비슷한 걸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약간 애국주의가 조금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물론 가격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6월 달에 중국 시장에서의 전기차 1위는 테슬라가 아니라 비아디였습니다. 비아디가 수위를 차지했고 테슬라의 판매 비중은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어요. 물론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테슬라의 그 하락은 항상 공급 부족에 의해서 대수가 안 나오는 경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급이 다시 제대로 원활하게 되면 또다시 뭐 판매 수위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 어찌되었거나 6월 달의 흐름만 봐가지고는 이거 중국 시장에서의 판매가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은 조금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정말로 애국주의로 인해서 약간 트러블이 있었죠. 별거 아닌 트러블이고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뭐 브레이크가 안 된다 하는 것들이 뭐 실제로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논의도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그런 것들이 노이즈를 발생시켰고 일부 애국주의가 나타나면서 중국에서의 테슬라 그 판매량이 조금 꺾인다면 테슬라가 연말 기준으로 원하는 수준의 판매를 할 수 있을 것이냐는 약간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현재 2분기보다 조금 더 나은 이익 규모를 보여줄 거는 같아요. 당연히 판매가 계속 늘 테니까 3분기 4분기.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던 중국 시장에서 수위 자리를 놓치는 건 조금 애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더불어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큰 뉴스는 그 아마존이 이미 전일 발표를 했었던 내용인데요. 비트코인의 결제를 아마존에서 허용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비트코인이 아주 폭등을 했죠. 그래서 장중에 4만 달러가 돌파되어지는 3만 달러에서 순식간에 4만 달러 돌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현재는 3만 7천 달러대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변동성이 뭐 어마무시한데요. 그 작성할 때는 3만 7천대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3만 7천대 초반의 가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WTI는 큰 변동 없이 72불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구리값은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9,852달러, 금값은 오히려 좀 떨어지면서 1,800불에서 조금 밀린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장중에는 금리가 하락,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전일 대비 가격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소폭 떨어진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1.295% 10년물 1.295%고요. 자, 이제 FOMC 회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목요일쯤 되면 전달이 되어질 터인데요. FOMC에서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까? 아마 별 내용이 없이 지금의 톤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채권 시장은 그것들을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1.3% 이하의 10년물 국채 금리라는 것은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매달 1200억 달러를 시장에 쏟아붓는 것들을 계속 지속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담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하나 유의해야 될 점은 지금 아무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아무 일 없이 넘어갈 것처럼 여겨지기는 하는데 부채 한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공화당이 쉽사리 넘어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등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 얘기가 없어서 혹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트러블이 난다면 트러블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조심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 하나 있다라는 거. 그 외에는 뭐 특별한 이슈 없이 그냥 잘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이 그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별반 걱정 없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그 지금 델타 변이 상황들은 확진자는 급증을 했습니다만은 백신 접종에 따라서 치사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광범위한 수준의 셧다운 수준까지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 같은 것에 대한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지금 미국의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표 발표가 되었는데요. 파죽지세였던 주택 판매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상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6월 지난달이죠. 6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6.6% 어떻게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연율 67만 6천 채인데요. 그 예상치는 오히려 79만 채 늘어나서 79만 채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신규 주택 판매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흐름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치만을 가지고도 확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규 주택 판매가 늘어날 거로 예상했는데 이게 줄어들었다면 그 연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인플레이션은 일부 일시적이고 그 다음에 테이퍼링도 급하지 않고 하는 것들을 정당화해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주택 판매가 활성화되어지고 그다음 가격도 올라가면 이것이 일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도대체 이렇게 주택 가격을 올리는 주체가 무엇이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야 너희들이 MBS 너무 많이 발행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럼 MBS에 대해서 압박이 있을 수도 있죠. 이 더 이상 이렇게 놔두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하면 이제 MBS부터 테이퍼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일단 신규 주택 판매가 상당폭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잠잠해질 수 있다. 즉 MBS 빨리 걷어들여야 된다는 생각도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미국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활동 지수가 나왔는데요. 7월 제조업 기업 활동 지수가 27.3이 나왔습니다. 전월은 31.1이었어요. 예상치는 31.6이었어요. 물론 기준점보다 매우 높습니다. 기준이 제로예요. 제로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월등히 높은 활동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월보다는 좀 꺾이고 있다라는 점이 나타났습니다. 독일 IFO 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독일의 기업 7월 기업 환경 지수가 100.8을 기록하면서 전달 101.7보다 조금 꺾이는 양상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엇인가가 좀 꺾이게 되면 FOMC에서 예를 들어서 그 테이퍼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빨라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테이퍼링과 관련된 논의에 의해서 시장이 충격받을 확률은 이런 지표들을 보건대 조금 낮아졌다. 물론 뭐 이미 어떻게 얘기할 것인데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지표들이 바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지표들이 고공을 행진을 하면 시장의 우려도 커지고 아무래도 압박을 연준은 받겠는데 현재 이런 분위기면 오히려 압박은 조금 줄어드는 양상, 그리고 거기에다가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실질적으로 치사율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확진자, 즉 전쟁의 상황들이 확대된 상황에서 군수물자 보급을 해줘야 되는 연준의 입장이 군수물자를 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어서 이번 FOMC에서는 금리 동결과 테이퍼링 유지, 그리고 특별히 테이퍼링을 급격하게 줄이지 않겠다라는 기존의 그 연준의 이야기가 반복될 확률이 높아 보인다라고 현재 상황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 어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요. 한국 시장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국 이슈가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 이번에 이런 중국의 그 교육 관련 이슈들이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냉각시켰죠. 전일 2조 원이 넘는 대규모의 매도를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에서 단행을 했는데 그것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중국 당국에서 이런 어떤 일종의 제재, 제한, 그리고 그 자유로운 활동을 막는 이런 행동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심리가 더 경색되면서 더 안 좋아지는 흐름, 특별히 외국인들의 중국 시장 탈출이 계속 되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보면 월가의 이해관계와 중국 당국의 이해관계가 완전 대치하고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가 친구들이 조금 몰인정하게도 돈만 되면 오케이, 너희들이 무슨 일을 하든 나는 상관없어 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제재가 단기 제재로 끝나고 그냥 금융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는
압박 같은 것이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상화되기를 원하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기업 중국에서의 경기 활성화율이 떨어지니 우린 지준율도 더 낮출 것이고 주식시장 떨어진 거 원치 않아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면 외국인들의 이탈이 추가적으로 줄을 이으면서 이어질 가능성은 뭐 크지 않을 것 같다. 그동안의 월가의 태도들을 보건대 그렇게 보여집니다. 좀 냉정하지만 그렇게 보여져서 이 흐름들이 추가적으로 제한 조치가 나오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저녁에는 조금 즐거운 얼굴로 여러분 뵀으면 좋겠고 7월 마무리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